내 맘대로 기본소득, 한국형 조건부 기본소득 설계에 대한 상상, 기존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에서 벗어나 한국의 사회적 맥락과 현실을 고려한 조건부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합니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조건성으로 변경하여 사회서비스 의무와 기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동체 가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한국형 조건부 기본소득의 원칙, 형태 및 방식, 분석 틀, 한국적 특성 반영 방안, 그리고 예상 효과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사회적 책임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모델은 대한민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사용처를 최대한 국가 디지털 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회 서비스 의무 3,000시간, 약 4개월과 기본소득의 1% 연 기부금 의무를 포함합니다. 또한 기부금의 10%는 자동으로 지구 돌봄세로 활용됩니다. 기본소득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자동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한국형 조건부 기본소득은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 참여 확대,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공동체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한국형 기본소득의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와 책임. 사회 서비스 3,000시간,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약 4개월을 의무화합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병력, 요양, 돌봄, 의료 서비스 등 분야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루 24시간으로 한 이유는 먹고 자고 일하고 자는 시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기부금 의무화. 기본소득의 1%를 필수적으로 기부하도록 합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됩니다. 증세 필수. 우리나라 과세 수준은 GDP 대비 현 25.9%, 조세 플러스 사회보험은 그러한데 OECD 평균 34.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슈퍼소비세 제정과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화폐, 사용처를 확대하여 현금성을 강화하되 도박, 투자, 마약, 해외 결제, 저축, 현금 이전은 불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본소득 압류 불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기본소득 운영의 상세사항을 보면 압류 불가의 원칙에 따라 기본소득은 압류가 불가능하며 수급권을 뺏을 수 없습니다. 부채가 있어도 기본소득액은 보호되며 파산자의 압류 금지 생계 비급여 예금 최저한도에 포함됩니다. 이는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인권 강화 장치입니다. 그리고 면세자 없음, 소비세에 있어 면세제, 감면 폐지와 함께 또한 소득세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소득금액, 소득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가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 과세자 제도를 폐지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활용과 세금, 기본소득을 통한 기부금에도 세금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부금의 10%를 무조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지구 돌봄세로 활용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합니다. 기본소득의 형태 및 운영 방식. 첫 번째, 보편주의. 대한민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사각지대와 낙인효과를 방지합니다. 두 번째, 부과 방식. 소비세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신속한 보장 효과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앙 집중 방식. 국가주도 체계적 관리로 효율성 제고 및 관료제 축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선본주의 방식은 복지 사각지대 발생과 낙인 효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합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재정 방식은 소비세를 통한 부가 방식을 채택하여 보장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중앙 집중 방식으로 관리하되 자동화된 지급 시스템을 통해 관료제를 축소화하여 작은 정부를 구현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의 중앙 집권적 행정체계와 조화를 이룹니다. 기본소득의 정책 분석 틀에 맞춰서 보면 도입 배경은 불평등 심화와 자동화 대비를 위한 혁신적 대응의 결과로 정책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거주자 전체 월 15만 원 이상 수령 가능함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소득이 시행이 되면 물가 인상 등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합법화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야 그럼 범죄도 없고 좀 더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 의식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도 포함해서 통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은 앞서 말했듯이 정부 중앙 집권형 관리를 통해서 부가 방식으로 그 전 해의 소비세를 통해서 바로바로 다음 해에 비용을 마련해서 그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운영이 쉽고 간편합니다. 재정 부담은 소비세 증가로 연 106조 원 이상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급여 조건은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고 받으려면 사회 서비스 의무 이행을 필수로 합니다. 한국형 조건부 기본소득은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과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형상, 그리고 AI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입니다. 부가가치세를 10%에서 20%로 증세할 경우 106조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며 이를 약 5,100만 명의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연간 200만 원 이상, 월 15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근접한 금액을 목표로 하지만 완전한 생활보장이 아니더라도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 것은 부가가치세 10%에 포함되는 금액만 106조 원으로 약 추정을 하였는데 기존의 부가가치세 10%가 10%의 세금이 쓰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기존의 부가가치세 10%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점차 조금씩 대처할 수 있는 것도 기본소득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서 부가 방식으로 기금을 형성하지 않고 정부 중앙 집권 관리 체계를 유지합니다. 이는 한국의 행정 효율성을 활용하면서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접근법입니다. 한국 특색을 반영한 기본소득. 계속 강조했듯이 중앙 집권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과료주의와 중앙 집권적 특성이 강해 전국적인 정책 시행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리고 GDP와 생산성이 높아 기본소득은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튼튼합니다. 공동체주의. 한국 사회는 공동체의식이 강하여 사회 서비스 의무와 같은 공동체적 책임을 수용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병역 의무 존재. 이미 성인 남성에게 병역 의무가 있어 사회 서비스 의무 개념을 확장하기 용이한 사회적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 가능성.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아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한국의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 설명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중앙집권 체제로 정부 주도로 전국적으로 빠른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의무 수용성, 병력 의무 경험으로 전 국민이 의무 확장이 용이합니다. 병력 의무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자발적인 근무기 운동이라던가 그런 사회 서비스에 대해 그런 수용하는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 여력이 충분하다. 거의 OECD 평균에 비해서 10% 정도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소비세가 너무 높은 유럽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그 기본소득을 도입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소비세율이 가장 적합한 근거인데 소비세 10%로 인상 여지가 많습니다. 유럽에는 2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존재합니다. 한국은 중앙집권제 국가라서 정부 주도로 기본소득 정책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방제 국가들은 지방자치 권한이 강해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또한 성인 남성의 병역 의무 경험으로 인해 사회 서비스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확장하는 것이 다른 자유주의 국가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낮은 외국인 비율 4.1%도 제도 시행의 복잡성을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한국형 조건부 기본소득의 예상 효과를 보면 첫 번째 시민권 강화와 정치 참여, 기부금 의무화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에 유리해집니다. 두 번째, 통일 기반 마련. 기본소득은 이꼴 소비세라는 원칙이 확립되면 통일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통일 후 북한 내부 소비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존엄성 및 삶의 질 향상, 평생 약 9천만 원의 자산 보장으로 인한 존엄성 강화, 가족 해체 방지 및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부금의 일부를 지구 돌봄세로 활용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형 조건부 기본소득은 시민권을 강화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소득 의무화를 통해 국민이 참정권을 넘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한 소비세 기반 기본소득 모델은 통일 시 북한 내부 소비세로 기본소득을 해결하여 통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북한 주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인권 보장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은 평균 수명 75.1세를 기준으로 평생 약 9천만 원의 자산을 보장하여 존엄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 돌봄세 재원을 확보하고 재난적 사회위험에 대한 1차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본소득에서 일정 금액의 기부를 의무화하면 종교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할 수 있게 된다면 열악한 종교단체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기부된 종교 자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조세 저항도 지금 엄청난데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기본소득 사회적 파급 효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비율이 거주자 기준 기본소득으로 대학 국제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4.1%인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통합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불체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모두에게 인권을 보장하기에 유리합니다. 25.9% 현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서 증세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평생 기본소득 예상액을 9천만 원까지
9천만 원,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개인이 탄생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정치력과 인권과 많은 것을 보장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외국인 비율을 말할 때도 얘기를 했듯이 기본소득은 국내 대학의 생존에도 유리합니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국가대학 소멸을 방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의 안정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출산율을 높이며 자살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기부 의무 금액 중 일부를 지구 돌봄세로 무조건 활용을 하면 기후위기 대응에도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에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선택권이 향상되고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투명한 자금 흐름을 통해 아동 방임 검진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IMF, 코로나와 같은 재난적 사회적 위험의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소득 시스템은 존재만으로 약 9천만 원이 보장되는 포스트 자본주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한국형 조건부 기본소득 어떤가요? 기본소득 상상. 다양한 기본소득 상상이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